일본에서 개최될 도쿄올림픽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보다는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가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열심히 왜곡된 것 같은 보도를 하고 있었고, 대회 조직위원회도 여전히 실천할 수 없는 계획들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의 한 관계자는 대회 조직위원회 회장의 발언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격렬한 거부 반응을 받고 있는 도쿄올림픽은 결국 이대로 강행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올림픽 모드로 본격 돌입했습니다. 7월 23일인 개막일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보도나 발표가 일본 정부나 주요 미디어에서 차례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6월 4일에서 6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0%로 나타났는데, 이는 5월 조사 대비 11%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로 나타나면서 5월 조사 때보다 11% 낮아졌습니다. 일본 방송 TBS가 지난 6월 7일에 보도한 JNN의 조사 결과에서도 개최해야 한다는 9% 증가한 44%로 나타났고,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6% 감소한 31%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사는 도쿄올림픽 대회의 공식 파트너로서 스폰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TBS도 거액의 방송권료를 들여 도쿄올림픽 대회 기간 중 여러 인기 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과 밀월 관계인 일본의 메이저 미디어 두 개사의 공정한 조사 결과에 전곡을 찌를 생각은 없지만, 여기에 압도적 다수의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향력이 막강한 메이저 신문사와 민간 방송사가 나란히 개최를 지지하는 듯한 결과를 보도한 것은 그동안 여론에 떠밀려 대회 개최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주요 언론사도 드디어 올림픽 모드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미디어는 이미 후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난받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매우 불가사의한 것부터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대회조직위원회 회장은 지난 6월 8일에 또 한 차례 거침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취재진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을 염두에 두고 사전 등록된 지정 장소 이외에 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GPS 등으로 엄격하게 행동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 취재진은 일본 체류 중에 조직위가 감독할 수 있는 호텔만 이용할 수 있고, 민박이나 지인의 집 등 다른 숙소 이용은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 취재진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 수를 애초에 약 350곳에서 150곳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외국 취재진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만 갈 수 있고,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을 방문할 때는 사전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직위는 계획서 기재 내용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취재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으며, GPS로 동선을 관리하는 대상에는 취재진 외에 해외 스폰서 기업 관계자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하시모토 회장은 대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진 중 의사는 90%, 간호사는 80% 정도를 확보했고, 나머지도 이달 중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내 C19 대응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올림픽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듣는 이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후생 노동성이 요란하게 개발해 세상에 내보낸 C19 접촉 확인 앱 코코아는 금년 1월 하순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작동하지 않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생 노동성은 불분명한 역할 분담 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이 앱은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했고, 지금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금년 2월 3일에 타무라 후생 노동상이 이에 대해 사죄하긴 했지만 늘상 일본이 보여줬던 것처럼 사죄하고 아무 일 없듯이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전례에서 보듯 말로만 이루어지고 IT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본에서 진짜로 GPS 행동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시모토 회장은 엄격한 벌칙을 마련하는 강경한 조치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어봤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나라 취재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강하게 파고들어 갈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처럼 IT가 발전한 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2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도쿄올림픽 해외 언론들의 행적을 일일이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혹은 GPS가 켜져 있는 기기를 숙박 장소에 둔 채 외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더더욱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조직위 내부에서도 그야말로 북한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시원이라도 두지 않는 한 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군거림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쿄올림픽 미디어 패스를 취득하여 대회 직전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미국 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시모토 회장의 GPS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나 대회 관계자들은 우리 언론을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알 권리가 있다. C19 상황 속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국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 경기 취재뿐만 아니라 도쿄 등 주요 도시 거리에 나가 사실적인 내용을 모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일본 정부나 대회 관계자들이 우리를 제안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은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미디어들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뒤통수를 긁고 더욱더 취재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성격이 작용해 버립니다. 한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 선수들도 이번 대회의 허술한 스케줄링과 관리 체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호주 대표 여자 소프트볼 팀은 군마현 오타시에서 사전 합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수단이 일본 내에서 훈련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 각 미디어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6일로 예정됐던 토카이 대학과의 연습 경기가 서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중단되는 등 일찌감치 파탄 상태에 몰렸습니다. 이 밖에 해외 대표팀 선수단의 사전 전지 훈련이 열릴 예정이던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중단 발표를 하면서 예상됐던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대표 선수가 사전 합숙 훈련을 하지 못하고 대회 직전에 일본에 도착해 갑자기 실전 경기를 하게 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C19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더운 날씨에 대한 적응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도쿄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일본 대표 선수들에게 절대 유리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홈그라운드 장점을 살려 일본의 사상 최대 메달 러시가 될 것 같은 예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C19로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자국 개최의 특권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일본과 핸디캡을 짊어진 다른 나라 간에는 어처구니 없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공평함이 있어도 일본 미디어는 손바닥 뒤집듯 일본의 메달 러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메달의 감동을 자국민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강행 개최에 대한 분노를 망각하고 올림픽 열기에 휩쓸려 7월 23일 개막 이후에는 열광하며 소란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부, 조직위, JOC 그리고 일부 개최 강경파 등 대회 관계자들이 그린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허술하고 불공평한 도쿄올림픽이 표면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해도 그 대가로 C19 대확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끝난 이후 C19가 폭증할 것인지 경제가 폭삭 망할 것인지 일본이 어떻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설득력이 떨어지는 일본의 안심, 안전한 올림픽이라는 말 아래 일본인들은 러시아 룰렛과 같은 전쟁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